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건물 1층에 열린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도민들에게는 지식 허브의 역할을 하고요. 또 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네요. 네, 이제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그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네. 저도 한번 들러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꼭 시간 내서 가볼 생각인데요. 네. 그곳에 총 6만 4천여 권의 서적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또 그 외에도 월간지가 또 다양한 종류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좀 즐기시기 좋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있어요. 네네. 지난 5월에 국회 도서관장 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시설 구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국회에는 국회 도서관이 있으니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의회 1층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그럼요. 자주 가셔서 또 경기도 의회와 또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의 의정독북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용인시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선홍동의 남종섭 의원. 제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농정해양위 소속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먼저 저희가 재선 축하드리는 말씀을 축하드려야죠. 할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또 의원님 모신다고 해서 경력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경력들이 있어요. 눈빛 보세요. 날카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 하셨는데 보면 용인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을 하셨고요. 네. 자율방범대장 그리고 기흥 호수 살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네, 거치셨거든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보면은 이력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화려한 이력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력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는 뭐 제 나이 때 정도 되면은 이제 이후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시절 굉장히 뭐 사회 정의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지역 운동, 처음에는 교회 운동으로 시작한 지역 운동이 굉장히 1980년대 초에는 주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겪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대학 가서 학생 운동하고, 그렇죠. 그다음 학생 운동 하다가 그다음에 지역에 와서 다시 노동 운동하고, 네. 노동 운동하다가 다시 지역 운동하고 네. 이렇게 그 과정을 모두가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 네. 그래서 자연히 정치하고 정치적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 변혁을 바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조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해고를 당했어요. 파업을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해고 사유가 뭐라 그러나 그 위장 취업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해고를 당해서 제가 노조위원장은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 해고를 당해서 한 60일 정도의 이제 뭐 법정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노동운동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냉혹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취업을 제가 공업계 고등학교를 사실은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실업계를 가서 취직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위장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고된 그 사례가 있고요. 그 뒤로 노동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냥 지역 사회 운동만 좀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또 계기가 돼가지고 뭐 그 도시공사 노조위원장까지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정치 입문의 계기는 아니고 그러한 고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정치를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네. 그 당시에 열정적인 전형적인, 젊은이들이 예.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봐도 참 쉽진 않으셨겠다, 네네. 다사다난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만큼 이제 뭐 지역 곳곳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달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통달하셨다. 네. 맞는 얘기예요. 지난 9대 그 경기도의원 출마 당시에 슬로건이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뭐였냐면 도의원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아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했다라는 표현은 제가 좀 너무 과한 거고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평가를 이제 주민들께서 해주시겠죠.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선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평가가 이제 뭐 제가 그 용인 지역에서 득표율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그 득표율을 가장 많죠. 그러니까 득표율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그걸로 평가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도의회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바쁜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조례, 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현장, 학습, 그다음에 토론회 간 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뭐 어떤 그 민원 해결 이런 일들을 도의원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정말 쉼없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유,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9대 의회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기억에 남는 것들 분명히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의원님은. 네, 네. 그 중에 그래도 이거는 진짜 기억에 남는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연흥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용인 지역에 있는. 예, 용인 지역에 네네. 있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청년 창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청년 기숙사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네. 좀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허브 기능을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기억에 남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흥 호수에 대해서 결국은 기흥 호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예, 기흥 호수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약 사항들을 제가 좀 그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네네. 예,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또 그 경기도 박물관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경기도 박물관은 결국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 박물관을 관리한 뒤로 뭐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이 경기도 박물관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좀 이루어지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앞으로 리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좀 그 모델을 개척해가는 그런 곳에 힘을 좀 많이 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그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수없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네.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그러네요. 좀 해야 돼요. 어쨌든 9대에서 정신없게 네. 보내셨어요. 의회 운영위원회와 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볼 게 많은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의회 운영위 이야기부터 할게요. 참 중요한 운영위에 소속이 되셨는데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또 대책도 많이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번에 그 맡게 됐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운영위원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의사 지원과 그다음에 의정 지원에 어떤 그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의정 지원은 저희가 142명 최대 광역 네네. 자치단체잖아요. 그 최대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는 기능이 의회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좀 저는 말하고 싶은데 잘 보좌를 하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잡는 게 의회 사무처 독립입니다. 의회 사무처 독립이요? 네. 그건 어떤 이야기죠? 의회 사무처 독립은 그러니까 의정 지원을 잘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의정 지원 인력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서울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비교를 네. 해본다면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하면 상임위별로 네. 의정 지원하는 인력 지원 인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6명입니다. 6명.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16명입니다. 10명이 더 많네요. 네. 10명이 더 많습니다. 의원 수는 경기도가 훨씬 많은데요? 훨씬 많죠. 예, 예, 예. 저희가 142명으로 최대 강력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불구하고 의정 지원 인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문 임기제나 개방형 직위를 활용한 외부에서 인력 채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정 지원을 하는 어떤 서울시 사례는 네. 저희보다 10명이 많아요. 그 숫자가. 와.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 입법 발의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때 예.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건 아닌데 그런데 네네. 그러한 인력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네. 서울시가 부러워지는데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사실은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거기. 네네네. 그래서 그 의회 사무처 독립의 가장 중요한 사무처장을 네. 개방형 직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방형직이? 아닌. 아, 네. 저희는 지금 의회 사무처장이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 개방형 직위인 외부 전문가를 그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임명이 되면 네. 의회 사무처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가는데 한 발걸음 더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의회 그렇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아, 해야지. 견제.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의회 기능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으면 예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견제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이슈로 떠오르는데 이걸 아직 경기도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민선 7기 이재명 시장께 이 문제를 던졌습니다. 네네. 예, 그랬더니요. 개방형- 예? 아직 답이 없어요. 아직 답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은 아니고 지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던졌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군요. 네, 아직 우리도 이렇게 답변이 한번 해보겠다. 없습니다. 네, 근데 네. 경기도가 좀 앞서가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좀 굉장히 도전적이시잖아요. 지방 자치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답변이 없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의정도폭에서 이런 시간 안 네. 가졌는데 네. 의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지사님께 이재명 지사님, 저희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의회 사무처 독립입니다. 지사님 같이 노력하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주실 거죠? 네. 그 사랑의 영상편지 같아요. 네, 아마 잘 전달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의회 운영에서 일단 네. 첫 번째 큰 과제군요. 네. 의회 사무처 독립.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랑은 또 용인 같은 지역이기 같은 때문에 옆 지역구입니다. 친하시죠? 네. 좀 평소에 자주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시죠, 이에 대해서. 그럼요. 자주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같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농정해양위원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예산 문제도 많고 농어민의 어려움, 뭐 청년 귀농 귀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창업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농정이 사실은 그 상임위 저희 지역구에는 사실 농사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농정위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정위원회에 대해서. 네. 이번 여름에 사실 그 유례 없는 폭염이 좀 심했어요. 지속돼서 좀 저희가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피해가 곧 그 농민의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 때도 폭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그 기금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을 조속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한 부분도 있고요. 네. 농정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 배운다는 입장에서 농업기술원에도 좀 가보고 그다음에 도시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네네. 지금 과정이고요. 많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사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고요. 네. 도시농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시화돼가는 경기도에 도농복합지역이 지금 경기도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도시농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귀속감이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도시농업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네네. 농업도 굉장히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면으로 봤을 때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어떤 농업 기술 보급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 생각입니다. 네, 스마트팜을 활용한 그 청년들의 어떤
농업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네, 네. 일도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또 활발하게 또 네. 진행이 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게 한번 관심 한번 네, 네, 네. 많이 기울여 주시고 네. 지금 공부를 하러 다니신다니까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떡해요. 너무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네. 또 직함이 또 있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도 이번에 맡으셨더라고요. 이 직함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게. 총괄 수석 부대표.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또 책임감도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무겁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님 중에 135석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도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좀 이 마음에 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더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가지고 그 135명을 이끌어가는 대표단의 수석 총괄 부대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이 사업에 조속한 집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도와 의회의 첫 협치 과제인데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이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부족하죠, 많이. 그래서 체육관 건립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경기도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실내 체육관을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좀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9대 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 총 2,431곳이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703교 28%가 지금 아직 미보유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어요. 28%요? 예. 그래서 703곳이 좀 체육관이 없는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학교가 네네. 저희가 136개를 잡았어요. 네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한 3,400억 정도 들어가는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소요 재원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50%를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5%, 시군에서 15%. 시군에서. 그럼 네. 경기도가 1,190억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190억을 부담을 해서 136개의 학교를 우선 뭐 그 선정을 해서 지금 시군에 투자 심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다 결정이 되고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연말에 그러니까 전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급한 학교에 체육관이 곧 있으면 이제 네. 건립이 되겠네요. 그럼요. 미세먼지 가득하고 또 비 오는 날 아이들 뛰어놀아야 되는데 네. 실내 체육관 하나 없으니. 더 이제 중요한 게 이 아직도 703개의 체육관이 네네. 지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교육의 평등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하면 빨리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더불어민주당 이번 그 10대 네네. 전반기 대표단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협치에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네네. 그 호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민생 7기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사실. 도교육청 그리고 네. 일선 시군과 함께 네. 똘똘 뭉쳐서 네, 네. 협치 잘 하시기를.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지역구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 6.13 선거에서 원래 제9대 때는 네. 도의원 제대로 하겠습니다였다면 이번에는 기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또 내세우셨습니다. 슬로건 잘 지으시네요. 그러니까 딱딱 와닿지 않아요, 네. 슬로건이? 자, 그래서 이제 기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더불어서 해주셨단 말이죠. 교육 환경. 네. 기흥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뭐 계획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획도 있고요. 한 일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현안으로 가보면 지역에는 크게 도심 문제에 대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가오고 지금 이제 교육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교육 문제는 제가 하반기 때 구대의회 하반기 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쪽에 네네. 간사를 했고 근데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도시가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네. 팽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교통, 교육, 그렇죠. 환경 이런 네,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는데
결국은 학교 설립이 가장 큰 저희 주제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설립 요구가 지금 지역에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설립 요구가 많냐면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개발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근거 없이 아직도 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 얘기하시면 난개발이라는 불명예를 또 안고 있잖아요. 또.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또 난개발이라고 이게 네. 10년 전, 20년 전에 예, 했던 예. 얘기예요. 근데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금 또 교육 문제 때문에 또 난개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용인에 살지만은 좀 창피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네. 지금 네.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학교 설립 문제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용인 교육장님하고 그 간담회 때 예. 이제 한 얘기가 앞으로 증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네. 학교를 질 여력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있는 기존 학교에다가 계속 증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가면 공간 문제, 학생 배치 문제 아니면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다 복합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앞으로는 제발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냥. 학생 수용 허가 없이는 사실은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축을 해서 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까지는 네. 교육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되는데 왜 교육청에서 그거를 계속 수용을 그냥 문제 없다라고 내주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답변이 앞으로 증축은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진짜 안 해요 지금부터는.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용인 시민들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통학로 문제, 교육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 조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되고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짓겠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학교라도 자꾸 지어져서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출산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난개발의 기본 베이스 그 문제가 그런 데에서도 있었군요. 그럼요. 오늘도 새로운 점을 알았어요. 역시 전문가세요. 예. 그가 그 경력이 네네.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저희가요. 이렇게 얘기하다 네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벌써요? 됐습니다, 의원님. 하실 얘기 되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만큼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시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시간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저희 그 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고 도의원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인에 진짜 필요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정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도민들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는 도의원이시다라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 남종섭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표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남종섭 의원. 도민들의 그 표는 아마도 지난 4년간의 경험을 살리고 또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이 지역 현안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의정도 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